끝까지 왕비로 남은 여자. 제인이랑 놀자. 이 여자는 폐위될 뻔했습니다. 왕비라는 이유로, 카톨릭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후계자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당시 영국에서 이것은 언제든 권좌에서 끌어내려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는 싸우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연합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비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존재 방식 자체가 커피의 나라였던 영국에 차 문화를 뿌리내리게 만듭니다. 오늘은 한 여인의 침착한 품위가 어떻게 영국의 차 문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작은 불씨는 포르투갈에서 한 공주가 영국으로 시집 오면서 시작됩니다. 커피하우스가 남성 중심의 여론의 장으로 번성하던 17세기 캐서린 드 브라간자는 23살의 나이로 31살인 찰스 2세와 결혼합니다. 이 결혼은 개인적 선택이라기보다는 두 국가의 전략적 동맹을 위해 이루어진 전형적인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이제 막 독립을 선언한 포르투갈에게 스페인은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반란으로 간주했기에 포르투갈은 스페인을 상대로 장기간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은 이 두 나라의 전쟁에 관망의 입장을 보였고 힘겹게 포르투갈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대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포르투갈의 눈에 들어온 나라가 바로 영국. 마침 영국이 내전 직후로 왕실 재정이 거의 파탄 상태였던 것입니다. 해외 제국과의 무역을 통해 상당한 현금과 자산을 확보하고 있던 포르투갈은 국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영국과 혼인을 선택합니다. 영국으로부터 해군 지원과 독립국가로서의 국제적 인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영국은 이 혼인을 통해 포르투갈로부터 무려 인도 무역의 핵심 거점이 되는 봄베이 항구와 북아프리카의 전략 항구 탕헤르 약 30만 파운드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 그리고 포르투갈 식민지에서의 무역 특권을 얻게 됩니다. 이는 제국 자산의 일부를 넘기는 막대한 외교 거래 조건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지나치게 큰 비용에 언뜻 이 결혼은 포르투갈에 미치는 장사로 보입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에게 이 지참금은 독립을 막 회복한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 감수해야 했던 불가피한 외교적 비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던 23살의 공주는 나라의 생존을 위해 말조차 잘 통하지 않는 영국으로 시집을 갑니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영국 땅을 밟은 캐서린이었지만 영국 왕비로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정략 결혼이라 해도 부부의 연을 맺은 이상 남편이라도 마음의 의지가 되어줬으면 좋으련만 남편 찰스 2세는 이미 여러 명의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수많은 정부 관계를 숨기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포르투갈에서 함께 온 시녀들마저 하나 둘 정리되어 갔습니다. 이들은 캐서린에게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거의 유일한 자기 편인 사람들이었지요. 공식적인 이유는 비용 문제. 하지만 그 자리는 왕의 측근들, 나아가 그의 애인들로 교체되어 갔습니다. 새 왕비의 등장이 궁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던 사람들은 곧 왕의 태도에서 왕비에 대한 무관심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즐기는 이들 또한 존재했지요. 찰스 2세의 총애를 받고 있던 바버라 팔머 백작 부인은 왕비의 영향력이 미치는 궁정 안에서도 거리낌 없이 시녀의 인사 태도와 궁정 분위기에까지 관여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새로 온 왕비에게 누가 실질적인 궁정의 중심인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칫하면 중대한 무례이자 정치적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일이었기에 어디까지나 왕의 총애와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이처럼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상황 속에서 남편의 행태를 비난하거나 맞서 싸우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정부들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공격하거나 정치적으로 문제 삼지도 않았지요. 대신 그녀는 왕비로서의 품위와 자리를 지키는 방식으로 우아하게 인생이 던진 시련을 견뎌나갔습니다. 비웃음과 무시의 시선을 알면서도 궁정의례와 행사에 참석하여 왕비로서의 위엄을 보였고 찰스 2세가 궁정에 들인
사생아들과 마주하는 자리에서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품위를 보였습니다. 이는 아이들은 죄가 없다는 태도인 동시에 나는 왕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녀의 왕비로서의 침착한 태도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왕비가 지켜낸 침착함과 품위는 결국 그녀의 목숨까지 살리게 됩니다. 결혼 약 16년 차, 그녀 인생 최대의 정치적 시련이 닥칩니다. 국왕을 독살하려 했다는 혐의가 그녀에게 제기된 것입니다. 캐서린이 표적이 된 이유는 사실 반카톨릭 정치 광기의 산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 사람들에게 종교는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위험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수많은 피해 대가를 치르고 개신교 국가가 된 영국에게 가톨릭은 언제든 과거의 내전을 되살릴 수 있는 위험한 이념으로 비춰졌습니다. 이러한 공포 속에서 카톨릭 국가 출신의 독실한 신자이자 후계자를 낳지 못한 여왕은 반카톨릭 음모론자들의 가장 그럴듯한 희생양이었습니다. 의회와 여론은 왕비의 추방을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가톨릭 왕비를 폐위하고 개신교도인 새 왕비를 맞이하시지요. 캐서린 인생 최대의 위기였죠. 그러나 이때 남편 찰스 2세는 신하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왕비의 기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공개 석상에서 선언합니다. 왕비는 결백하다. 이는 의회와의 충돌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왕권을 걸고 캐서린을 보호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 찰스 2세에게는 가톨릭 왕비를 버리고 개신교 귀족 여성과 재혼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찰스 2세는 끝까지 캐서린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내주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녀를 왕비로서 보호합니다. 방탕과 무관심 속에서 시작된 결혼. 하지만 캐서린이 보여준 한결같은 품위는 언제부터인가 찰스 2세의 마음속에 존중과 신뢰를 심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캐서린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포르투갈이나 가톨릭 귀족과의 정치적 결집이라는 위험한 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생자처럼 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의연한 모습으로 본인의 종교를 바꾸지 않았고 가톨릭 예배 참석을 유지합니다. 궁정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왕비는 생각보다 단단하다. 그리고 위기 때 왕은 왕비의 편이다. 궁정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정부는 많으나 왕비는 하나다. 이러한 인식은 점차 강력한 울림으로 퍼져갑니다. 왕비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절제와 품위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무렵 사람들 눈에 들어온 것이 차였습니다. 왕비가 거친 궁중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리듬을 지키기 위해 의식처럼 마시는 동방의 신기한 음료. 포르투갈은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중국에 차를 들여온 국가 중 하나입니다. 캐서린에게 있어 따뜻하고 향긋한 차를 마시는 시간은 고국에서부터 몸에 밴 스스로를 차분히 다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차 차를 마시는 왕비의 모습은 절제되고 세련된 행동 양식으로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차는 곧 궁정 귀부인들 사이에서 호기심과 모방의 대상이 되었고 귀족 여성들의 사교 공간과 가정으로 서서히 확산되어 갑니다. 왕비의 태도가 차를 하나의 문화로 만든 것입니다. 운명의 시련을 담담히 견뎌낸 캐서린의 태도는 정치와 논쟁 없이도 가능한 신뢰라는 영국의 차 문화를 만들어내는 조용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비의 찻잔에서 시작된 영국의 차 문화. 하지만 그 온기가 궁정의 담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에 닿기까지는 아직 몇 번의 계절과 시대의 굴곡을 더 건너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캐서린 왕비의 찻잔에서 시작된 영국의 홍차 문화가 어떻게 궁정을 넘어 영국인의 일상으로 스며들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